20kg를 이제 과한 벌크업을 한 후 또 다시 6개월을 73kg까지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몸이 변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벌크업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체지방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되고 근육량이 좀 더 수분이 가득 차게 되고 방법으로 75kg에서 78kg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장 대회가 나갈 정도로 체지방이 되게 낮은데 몸도 빵빵하네. 이제 어떻게 하시냐, 식단 알려달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평일에 먹는, 아까 클린하게 먹는 그 식단을 몇 끼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오늘은 제가 벌크업을 작년 1년 내내, 1년이 아니죠, 6개월 동안 20kg를 이제 과한 벌크업을 한 후 또 다시 6개월을 73kg까지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몸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후기를 남겨보는, 후기 남겨보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물 한 번 잘못 먹고 노로바이러스가 심하게 걸려서 이틀 동안 6kg가 날아가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는 진짜 왜 안 없어질까요? 바이러스에서 그걸 죽이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처럼 약이 없대요. 이거는 그냥 걸리면 내 차례구나 하고서는 마음껏 쏟아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근육이 없거나 좀 마르신 분들한테 벌크업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벌크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잘 드시는데 그 잘 드시는 게 너무 과하게 잘 드세요. 피자도 먹고 햄버거에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소고기 좀 더 추가해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칼로리가 너무 높은 상향 경우가 많아요. 벌크업이란 거는 단순히 그냥 많이 먹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영양만 내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는 이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 맨 처음 했을 때 벌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치킨을 밤마다 매일 한 마리씩 먹었거든요. 몸이 커지고 싶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고봉밥을 항상 이렇게 억지로 먹고 닭가슴살도 좀 먹기 힘드니까 그걸 갈아서 막 마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 운동하신 분들은 워낙에 말랐으니까 지방이 어느 정도 찌면서 근육도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시고 더 근육을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벌크업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실 그거를 되게 지양하는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많더라고요. 체중을 한번 올려보면 체급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대회 체급을 올리는데 해서 인생 최고의 체중을 한번 찍어보자. 밤마다 햄버거 2개를 자기 전에, 직전에 그거를, 그리고 아침에 프로틴이랑 미숫가루랑 꿀이랑 우유랑 우유가 또 잘 쪄요. 살이 엄청 잘 쪄요. 그렇게 보니까 95까지 그냥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됐을까? XL 사이즈를 입던 게 3XL까지 입었거든요. 거의 그 정도가 되니까 좀 몸이 커지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83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73까지 10kg만 하는 과정에서는 3개월이면 그게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어쨌든 20kg를 더 찌운 거니까 그걸 2배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은 다이어트가 되겠다 해서 6개월을 제가 잡았거든요. 그게 저의 패착이자 실수였던 거예요. 절대 안 빠지죠. 이게 체지방이 한 12%에 넘어가서 한 이제 15%, 18%가 되는 순간 그게 묵은 살이 돼요. 그 살이 내 뭔가 하나가 된다 그래야 될까?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을 다이어트를 했는데 체중은 그래도 얼추 맞췄거든요. 75까지 뺐어요. 수치적으로. 그래서 거의 다 뺐네 한데 몸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대회 때 여러분들이 봤듯이 좀 성적이 좀 아쉬웠어요. 몸의 컨디션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게 아쉬워서 한 달 더 다이어트를 한 거였거든요. 12월 거의 초중순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이어갔어요. 식단을 계속 하면서. 그제서야 내 몸이 이제 뭔가 보이고, 네. 배에서 폐줄 혈관의 지렁이가 여기 폐부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기간이 훨씬 많이 필요해지는구나. 팔이나 어깨나 가슴이 좀 볼륨감이 벌크업 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벌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연 벌크업을 해서 내가 발전한 효과를 본 걸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휴식. 그전에는 제가 대회를 거의 5년 동안 1년에 한 13개씩 뛰면서 매달 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1년이란 기간 동안 제가 대회를 안 뛰고 몸을 만드는 기간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식을 하면서. 그래서 영양, 휴식, 운동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벌크업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크업을 해서 어쨌든 휴식을 하면서 몸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벌크업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벌크업이 맞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것 같냐면 먹는 거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행복도 어쨌든 컨디션을 올리고 운동에 대한 퍼포먼스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드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로 마른 분들인데 억지로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르신 분들이 그렇게 막 억지로 벌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이번에 벌크업을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 아예 헬스장 가서 힘을 쏟기에도 너무 많으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티벌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너무 말라서 억지로 막 먹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마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왜냐면 그 마른 사람들은 애초에 너무 적게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방금 말했듯이 벌크업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적당한 영양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적당한 영양조차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신 분들 보면 대부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2끼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냥 귀찮으니까 거르거나 배가 안 고프니까 그냥 뭐 중간에 간식 같은 거 하나 먹다가 저녁에 이제 막 피자, 햄버거, 파스타 이런 거 한 번에 좀 막 배부르게 먹으면 뭐 잘 먹었다 하고서는 또 하루를 지내고. 사실 그게 근육 만드는데 가장 안 좋고 그 근육뿐만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제일 안 좋은 식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한 번쯤 벌크업을 해보는 거는 좋은데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 하면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3끼만 잘 드셔도 알아서 몸은 좋아지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제가 곧 말씀드릴 림매스업이라는 건데 클린 벌크업이라고 하잖아요. 인스턴트나 과한 칼로리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닭가슴살, 돼지고기, 밥이라든지 파스타면이라든지 나름 클린한 탄수화물로 먹는 거를 이제 클린 벌크업 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제로도 식단은 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건강해요. 좋은 체지방 상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벌크업 할 때는 너무 과한 체지방을 만들거나 다이어트 할 때 또 너무 과하게 체지방을 낮춰서 몸에 대한 그런 밸런스를 깨게 되거든요. 그 밸런스를 깨면은 오히려 근육을 키우는데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깨끗한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은 뚱뚱했던 사람들은 체지방이 빠지게 될 거고, 말랐던 사람들은 좀 체지방이나 근육이 같이 늘면서 체중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느낀 데가 어디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은 모두가 정상인 체중이 표준 체중이 되게 되거든요. 그때 몸이 가장 사실 제일 좋아질 베스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클린 벌크업이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림매스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림매스업을 상승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이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림매스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체지방을 많이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량을 늘려나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정한 체지방을 유지하고 있으면 건강한 신체 상태와 컨디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알아서 근육은 조금씩 발달하고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그 예전에 대회를 많이 나가서 몸이 발전하는 시간이 없었다고도 했지만 초반 한 2년 정도는 계속 발전을 했어요. 체지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계속 클린한 식단을 유지를 하고 운동을 계속 어쨌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하니까 체지방이 한 7, 8% 유지를 하면서도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벌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 계속 말을 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더티벌크업을 해보고 더욱더 이제 림매스업이 더 맞다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승 다이어트가 끝나고 난 다음인 거죠? 그쵸. 그걸 유지하면서 이제 그대로 근육량은 계속 맞아.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회를 한 번이라도 뛰어보면 몸이 더 좋아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클린한 식단으로 한 3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먹으면서 운동을 빡세게 하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요, 실제로도. 왜냐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막 우리가 막 1000칼로리 먹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한 2000칼로리에서 2500까지도 드시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건강한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량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빼려면 좀 더 줄이는 것 뿐인 거고. 그러면서 근육량도 사실 늘고 운동 수행률도 막 올라가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대회를 나가서 체지방을 거의 한 3%까지 빼잖아요. 뺀 다음에 대부분 이제 첫 대회 나가신 분들은 그걸 못 참고 그냥 도넛 바로 눌러버린 다음에 우유랑 이제 먹고 한 이틀 뒤에 갑자기 한 10kg 정도 쪄서 유지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지방이 낮은 그 상태를 바로 올리지 않고 식단을 양만 좀 더 늘려서 천천히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김찬영 선수가 계속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면서도 근육량을 올릴 수 있다.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프로 사는 건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체지방을 확 찌지 않게 유지하면서 가면 한 7, 8%의
상태에서도 근육량이 계속 늘어요. 벌크업 같은 경우도 제가 경험했을 때는 확실히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요. 그 라이언텔이랑 할 때 상탈하고 포징 잡았잖아요. 보면 살짝 여기가 여유증처럼, 그러니까 여유증까지는 아닌데 뭔가 가슴에 지방이 많아지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느낌이 나고 실제로 근육도 더 뭔가 녹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나갔을 때요. 사실 그때 몸무게가. 라이언트가 지금 보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못 알아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근데 그 정도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운동 그때 퍼포먼스 좀 떨어지고 땀도 많이 나고 뭔가 숨도 많이 차고. 저 같은 경우에서 단점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림메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림메스업인데 결국에 몸이 내가 잘 보이다 보니까 운동할 때 그런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근육에 쓰인다는 느낌도 훨씬 더 감이 좋아요. 살을 찌워도 우리가 그 몸을 내가 유지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체지방을 빼는 상태에서 그걸 오래 유지하면은 마찬가지로 그것도 내가 많이 살을 더 붙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회 때가 73kg였고 최근에 제가 영상 찍은 게 등 운동 영상이었잖아요. 그때가 노르바이스 걸리기 전이었거든요. 그게 거의 77, 8kg였는데 그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림메스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지 칼로리가 만약에 한 2000칼로리라고 치면은 거기서 과하게 막 몇백 칼로리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200칼로리만 더 늘리셔서 드시는 거예요. 유지 칼로리라고 하면 기초대사량 기반으로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을 이제 합친 거를 이제 유지칼로리라고 하거든요. 그 유지칼로리는 본인이 직접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먹었을 때 내가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다. 그게 예를 들어서 2000칼로리라고 하면은 거기서 200 정도 칼로리만 더 줄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탄수화물을 늘리는 게 좀 더 낫겠죠. 근육에 글리코겐을 넣고 힘을 내는 거기 때문에 100칼로, 200칼로리만 올린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 2, 3주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500g 안 되게 살짝이라도 내가 체중이 늘었어. 그게 이제 내 몸에 완전 또 적응이 된 거거든요. 그 상황이면 체지방이 거의 안 껴요. 거기서 또 200칼로리를 또 2, 3주 늘려서 진짜 요렇게 아예 진짜 내 몸이 실제 뭘 늘린 거야? 말려야 할 정도로 정말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좀 하기가 어려운 거는 모든 칼로리 다 재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항상 일단 식단을 거의 똑같이 먹어요. 평일에는 그냥 똑같이 계속 먹다가 주말에만 좀 일반식이나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추가로 더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말 동안 그게 한 3, 4kg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내가 원래 식단을 먹게 되면은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거나 살짝 거기서도 올라간 체중이 유지가 돼요. 이게 결국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쓰는 탄수화물 사이클링 방법이거든요. 거기 일주일 총 양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림메스업 할 때도 그 양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체지방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되고 근육량이 좀 더 수분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좀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75kg에서 78kg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장 대회가 나갈 정도로 체지방이 되게 낮은데 몸도 빵빵하네. 이제 어떻게 하시냐 식단 알려달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평일에 먹는 아까 클린하게 먹는 그 식단을 몇 끼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그릭 요거트를 프로틴을 섞어요. 단백질을 그러면 30g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사과 반개, 블루베리 20g, 바나나 1개, 그 위에 피넛버터를 한 15g에서 20g을 넣어요. 그렇게 딱 놓고 추가로 제가 요즘에 자주 먹는 통밀 베이글이 있거든요. 그 통밀 베이글을 1개를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도 있고 이게 또 그릭 요거트가 혈당을 막 이렇게 높이지 않는데 막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랑 피넛버터를 같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높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 먹은 지 꽤 됐어요. 저는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부터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 첫 끼가 사실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이 첫 끼를 거르잖아요. 통계도 나왔어요. 뒤로 갈수록 음식을 훨씬 많이 먹는데요. 고칼로리 음식이 땡기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단계 땡기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불필요한 간식들을 먹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이렇게 딱 먹고 이제 운동 가기 전에 쌀밥을 한 200g 정도 지금 먹고 있고 단백질을 좀 최대한 클린하게 먹어요. 닭가슴살이 됐던 닭다리살이 됐던 소고기가 됐던 돼지고기 다 상관없어요. 한 150g에서 200g 정도를 그래서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가는 거죠. 그럼 그게 첫 번째 끼니랑 시간 텀이 어떻게 돼요? 한 2시간 정도 돼요. 2시간에서 3시간. 그렇게 먹고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그 운동 후에 이제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을 마시고 바나나를 그래서 1개 또 먹어요. 먹은 다음에 집에 와서 이때는 사실 편하게 먹어요. 운동 후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코스가 다 잘 되고 바로 전 영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때 뭐 피자나 햄버거 먹으면 단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드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랭킹닷컴
괜히 깔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닭가슴살 볶음밥 같은 제품도 있거든요. 단백질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30 초반에서 한 40까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30만 넘어도 이미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팩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좀 더 내가 운동도 했으니까 난 포식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랭커, 순살구, 닭다리 살 같이 드시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걸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운동할 때 에너지가 더 나요. 아, 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왜냐면 또 운동 끝나고도 또 똑같이 가서 또 집에 가서 닭가슴살 고기랑 하나랑 밥 200g 먹는다 생각하면은 짜증이 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거죠. 제가 평일에 꾸준하게 해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만 맛있게 먹자. 예. 그리고 그 애플 사이더 비니거 식초를 먹어요. 그 식초를 먹으면 좀 더 혈당을 올리지 않고 체지방이 안 올라가고 유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운동 전에 잘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끝나고 잘 먹는 게 좋아요? 그게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살을 빼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운동 전에 잘 드시는 게 좋고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러면 운동 후에 잘 드시는 게 좀 더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끼니를 먹고 네 번째는 저도 약간 변동이 있어요. 평일에 내가 클린하게 좀 먹고 했어도 주말에 좀 너무 과하게 먹었으면은 뭔가 체지방이 좀 많이 꼈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네 번째 끼니를 단백질만 먹어요. 탄수화물 먹지 않고 연어를 먹는다든지 고등어, 랭킹닷컴에서 지금 고등어도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이런 생선을 좀 위주로 많이 먹고 가끔씩 그냥 육사시미, 육회보단 육사시미. 예. 보통 약간 좀 늦은 시간이니까 예. 소화 흡수가 빠른 걸 드시는 편이고 예, 탄수화물을 자기 전에 먹게 되면은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거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소화하면서도 어쨌든 칼로리를 쓰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도 살도 잘 찌지도 않고 용량을 보충을 했기 때문에 칼로리는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네 번째 끼니에는 단백질 위주 식단을 하고 만약 하체 운동을 했거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다. 그러면 이미 좀 많이 클린하게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네 번째 끼니 때 탄수화물을 아주 조금만 먹어요. 쌀밥 100g 정도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칼로리가 한 2,300 정도 될 거거든요. 이 정도가 저의 유지 칼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주말에는 좀 탄수화물을 좀 더 늘린 쌀국수도 먹고 이렇게 해서 칼로리를 올리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해요. 이게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평일에 차라리 한 끼를 내가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점심쯤에 드시는 게 잘 살 안 찌긴 하겠죠. 운동 전에 먹는 게. 대신에 주말에 대신 딴 걸 드시면 안 돼요. 시끄러워요. 채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내 끼를 균형 잡힌 칼로리에서 계속 먹는 거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운동 강도가 나온다면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과한 벌크업으로 막 무작정 먹는 거보다는 체중이 딱히 막 변하지 않는 그 정도의 칼로리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운동 강도를 퍼포먼스를 늘리면서 알아서 배고프게 내가 이 정도 운동을 하면은 진짜 그거만큼 배가 고프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거 조금만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막 배고프니까 나 이제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치킨 탕수육이다 막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에서 살짝만 좀 더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민하게 잘 찾아가시는 분들이 몸이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벌크업과 림매스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한 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벌크업이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림매스업이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체질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나의 분석은 할 수 있잖아요. 나의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식단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내추럴들은 솔직히 그 건강함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만 좋아지는 걸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빨리 좋아지고 싶고 더 무리한 뭔가 벌크업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또 욕심이 나니까 약물까지 손을 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내추럴 바디빌딩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림매스업이라는 게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을 만들라 이 말이 아니라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천천히 올려라. 그게 저는 림매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은 천천히 오래 걸린다는 것 뿐인 건데 단점이자 다시 장점일 수 있는 거라서 빨리 좋아지는 건 없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결국 내 경험치들과 이런 것들이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그때 쌓여서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내가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경험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까지 더 운동을 오래 할 수 있고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전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빨리 좋아져야겠다. 그래서 벌크업을 내가 무리하게 해야겠다. 그걸로 해서 내가 좋아진다 이걸로 꽂혀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클린하게 해서 계속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야, 제가 처음에 이거 총 쐈나요, 근데? 네, 쐈어요. 제가 왜냐면 브이로그에서 이거 안 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걸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총을 또 열심히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몸이 저만큼 좋아질 거예요.